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광고 갑자기 굉장히 눈에 띄네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이 몸짓이. 자,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좀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도록 빨간불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함께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히든카드 또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함께 하시면 될까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2부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장재은님 반갑습니다.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잠시 후에 하나씩 체크할 거고요. 박순영님께서 김민준 화이팅 외쳐주셨네요. 자, 그리고 오인혜님께서도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2부 시작할 때 딱 시간 맞춰 오셨고요. 봄님 반갑습니다. AHY님께서도 집중하고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또 1시간 동안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예고해 드린 대로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은 특별 진단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동국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370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일단 동국산업 매수하신 가격은 8,0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동국산업 뭐 차트 모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이 상승세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이제 25%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10,000원을 이제 뚫고 올라갔거든요. 동국산업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동국산업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도 의견 냈습니다. 매도할까요? 네. 지금 이미 수익도 잘 보고 계신 구간이고 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저도 전량 매도 의견 냈습니다. 전량 매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운용유님 매도 잡아주셨어요? 예, 뭐 동국산업은 본래 이제 철강 회사예요. 냉연강판 관련 회사고 그다음에 자회사로 동국 SNC라는 풍력 회사가 있죠. 윈드 타워를 만든 회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냐면 저도 이제 그때 관심 가졌던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은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테슬라가 3월 1일 날 배터리 윈터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앞두고 테슬라가 그때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식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발표를 할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이 배터리 회사 쪽으로서는 삼성 SDI가 가장 원통형 쪽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에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LNF, 그 다음에 원통형, 캔을 공급한 회사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장주였습니다. 이거 TCC 스틸이었거든요. 저도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11,000원대 매매했던 주식이어가지고 5만 원까지 불과 가서 되게 제가 이거 아쉬웠던 주식인데 저 단기 매매는 바람에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이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동국 SNC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TCC 스틸이라는 회사 자체가 동양석판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니켈 도금강판이거든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투자를 했었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고 아마 동국산업도 그 후발주로 약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투자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동국산업이 5천원대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즉 이 종목이 만 원에서부터 거의 5만 원까지 4배 올라올 때 동국산업은 지금 100% 올라왔으니까 동국산업 후발주예요. 그냥 매도 의견을 낸 이유 자체가 일단은 TCC 스틸이 5만 원대에서 제가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대장주니까 시가총 1조 2천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동국산업 후발주로서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매도 의견 자체는 이런 종목도 매매 타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동국제가 어떻게든 간에 후발주에서 오늘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그 TCC 스틸이 5만 원대 근처 갈 때 동국산업 주가 자체도 12,000원 정도 사이에서
고점을 좀 찍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매도 타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추가 상승 시 매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도록 할 거고요. 손절 가격도 말씀드릴까요? 네, 손절 가격은 최근 움직였던 가격대 8,800원 정도를 손절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시점에서 한 10% 정도 수익인데 그 시점에서도 매도하는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용형님께서도 매도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10,00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12,000원에 우리 최종 목표가 체크해 주셨고 8,800원 손절 라인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분이 그 최근에 잡으신 것 같거든요. 가격이 8,000원이면 네. 뭐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방등 나오고 과감하게 따라 붙었거든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실적이나 매출이 가시화된 거 없고, 동원 시스템즈의 지주사격을 보시게 되면 동국산업이거든요. 동원 시스템즈를 이제 들어가서 볼 텐데, 동원 시스템즈는 장기 성장성이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동국산업이 이제 지주사 지분이 70%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캔 이거 개발한다고 해서 니켈 도금 합금 이런 거를 올바르게 공급할 수 있다,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MOU 체결했다, 뭐 등등. 맞아요. 그런데 동국산업이 니켈 쪽이 아닙니다. 강판 쪽이고요. 냉연 강판이 47%, 그 다음에 컬러 강판이 한 25%대 됩니다. 그러니까 강판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쪽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동국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면서 강판 수요가 늘어날 거다. 작년에 실적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매출액이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2억입니다. 이거는 네. 1%도 안 되는 그러네요. 영업이익이에요. 끔찍한 수준이죠. 예. 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라도 8천억 매출액에서 이게 영업이익이 12억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동원 시스템즈랑 그런 원통형 캔 개발한다고 해서 모멘텀만 묻어서 이만큼 간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무리 모멘텀이라도 뭔가 기술 개발이 된다거나 실적에 가시권이 된다거나 네. 프리미엄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8,000원에 접근해서 지금 수익률이 거의 30% 가까이 났거든요. 네. 이거 나쁘지 않죠. 2주 정도 이렇게 접근해 주식이 착 급등으로 가서 정말 좋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내일 돈 다른 데 투자 다 씁니다. 실질적으로. 돈도 써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내일 만약에 이것이 내용이 별로 없다고 시장에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으로 가버리게 되면 네. 15%만 빠져도 주가 수익률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아져요. 또 아쉬운 게 내일 시초가에 팔았는데 주가가 더 뜨면 또 미련이 남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거든요. 지수도 고점 상단인데 저는 어느 정도 내용이 실체는 있지만 순전히 모멘텀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국산업 자체의 실적 부분이 너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순전히 테마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동원 시스템즈랑 나중에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부팀에 전화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테마로 올라서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동국산업은 강판 쪽입니다. 이렇게 8천억 매출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과감하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가격 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때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익절가 9,7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자가 9,700원. 네. 자, 두 분 모두 동국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빠르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준현 운용형님의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빠르게 또 익절하고 나오자라는 의견과 함께 전략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목표가 9,700원입니다.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신 구간이니까 수익 더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스피드 진단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네, 시청자님 SNS 택력. SNS 택 가지고 계시고요. 혹시 예,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6,04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15% 가지고 계시고요. 예. SNS 택이 오늘 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 좀 예, 그래요. 손실로.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셔서 앞으로 전망을 예. 좀 체크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이제 뭐 걱정이 좀 되시겠습니다. 따라가셔가지고 일단은 아, 예. 네, 좀 급하셨어요, 그죠? 예, 예. 조금- 어제 좀 매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좀 오늘 고민을 갑자기 하셨던 것 떨어지네. 같아요. 야, 예. 이거 조금 위험한데 아마 그 49,750원 고가를 좀 돌파 한번 하는 이런 걸 좀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SNS 택의 이제 소재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포토레지스트, 소부장 바람이 불고 이랬는데 그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블랭크 마스크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SNS 택이 1인자 맞습니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요. 소재 파트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18,000원부터 5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반도체 업황 1분기 실적이 다 안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배가 올라버렸죠.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46,000원 가격 라인이 이제 부담스럽다 하면 기업 내용보다도 두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 싶은데 우선 가격 라인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45,000까지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한번 빠져나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돼 계시니까 뭐 46,000원에 샀는데 45,000원이면 1,000원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미련 없이 감내를 하셔야지만 더 떨어졌을 때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두 번째 전략이 있는데 주가를 그냥 매직 관점으로 가져가 버리는 건 어떻느냐. 이제 이걸 고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다음 라인이 지금 4만 원대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4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빠졌을 때 매집을 해서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을 고뇌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조금 많아요. 15%다 보니까 3만 5천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주가 15%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15% 매수했을 때 단가 기준치로 지금 8만 1천 원이지 않습니까? 합치면. 그래서 4만 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SNS 때가 가장 좋았을 때가 코로나 끝나고 주가가 갔을 때 5만 3천 원 부근이거든요. 올해 실적이 내년 대비 2배가 뛰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SNS 텍은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기업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대응 전략을 좀 짜보는데 우선은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는 좀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 라인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내일 42,000원이 좀 무너지면요.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가격 라인을 잘 제시를 해드릴게요. 42,000원. 그리고 내일 42,000원의 지지를 좀 받아가지고 장중에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45,000원에는 전략 매도를 한번 하고 이 주가를 다시 공략하고 싶으면 레인지 범위에서 4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러면 단기 반등세가 한 4만 5천 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대 수익률이 20%는 되죠. 그때 재지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2,000원에 손절가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에서 45,000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내지는 재진입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46,000원대니까 일단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상훈심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핌스고요. 매수가는 12,100원, 비중은 20%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실적 호전 기대감에 최근에 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수익이 좀 나셨어요. 17,000원까지 갔는데 팔지 않으시고 아마 고점 찍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형님, 익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뭐 팔아야죠. 회사 OLED 장비 회사 쪽인데 그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 봉지 과정이라든가 정착 과정이 꼭 필수적인 장비이긴 한데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4조 규모인가요? 뭐 OLED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아마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디스플레이 오히려 반도체 장비가 훨씬 낫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자체가 규모 자체가 크지 않는 쪽이고 이제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12 쪽밖에 투자를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얼마만큼 지금 할인을 받고 있냐면 회사도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AP 시스템하고 우리 시청자님이 핌스 주가 실적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대장주 성격인데 이 종목이 주가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났습니다. 900억 났거든요. 당기순이 800억 났고 올해 이제 540억 줄어드는데 전망치로 따지면 이게 디스플레이 방 자체가 올해도 그렇게 삼성전자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치가 않다는 거죠. 대장주가 이렇으니까. 근데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AP 시스템이 PER이 3배짜리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핌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핌스는 작년도에 단기 영업이익이 11억 원에 단기 수익 8억밖에 안 났거든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 투자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전제하에 아마 100억이면 최대 실적 날 것 같은데 이 회사 역사적으로 따지면 단기 수익 100억인데 이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주당 EPS가 1,200원짜리니까 PER로 따지면 12배예요. 그럼 앞서 대장주인 AP 시스템이 지금 5배, 6배에서 주가 못 가는데 이 종목 가겠습니까? 또 주가가 이 종목이 7,000원대에서부터 1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는 내일 당장 파세요. 주가 올라가더라도 16,000원 가더란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 최근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한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교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나셨으니까 17,000원대 고점에서 못 팔았다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대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내일 당장 팔아라 말씀 주셨습니다. OLED 회사지만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해도 녹록지 않다 말씀 주시면서 17,000원 갔던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당장 매도하시긴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땅하늘님이 보내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745원이네요.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모베이스 전자 오늘 상한가 갔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 힘이 없었는데 이 종목만은 좀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호재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 전장 그 부품 회사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모베이스 전자가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표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되게 이제 신중한 부분인데 그 재작년에 2년 전에는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 매출액 7천억 회사가 150억이다. 이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1%, 2%대잖아요. 근데 작년에 9천억 찍고 400억 찍었으니까 확실히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제네시스의 전자부품을 대고 있는데 필기 인식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종을 제네시스를 타지 않기 때문에 신모델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고 필기 인식계라는 게 뭔지. 그 전장 부품을 좀 보게 되면 그 스마트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정치인맥 테마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질 않았었어요. 네, 저는 정치인맥주를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가가 간 이유에 관해서는 솔직히 별 틈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들은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면 단기 과열이라든지 뭐 투자 주의 이런 것들이 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진입 타이밍을 보니까 모베이스 전자의 어떤 그 내부 내용을 알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적인 걸 많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 행보 때 가면서 살짝 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거는 해볼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지금 좋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전장 부품을 엮이면서 견인차 역할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청자님이 고뇌가 되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좀 끌고 가야 되나. 작년에 2,650원까지 조금 한 번 더 노려봐야 되나. 이 부분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대응 전략을 익절가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고 어느 정도 라인이 무너지면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지 보면은 좀 러프하게 타이트하게 안 잡고 이 부분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1,7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크시거든요. 지금 뭐
보니까 얼핏 봐도 한 50%대 좀 안 되시는 수익률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는 우선 2,100원 분봉으로 제시토록 하고요. 그러니까 2,100원이 무너지면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목표가도 조금 높이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키 맞춤이 좀 맞으니까 반등 목표가도 저는 2,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 지금 차트 모습 잠깐 나가고 있는데 월봉이 이제 그 2,600원대가 지금 저항 라인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근데 이 라인을 좀 넘어가면 3,000원대인데 그 앞에 목전에 두고 조금 털고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시 전략을 드렸고요. 그래서 익절가 2,100원, 반등 목표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은 2,8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 급등에 대해서는 향후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2,800원 정도 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정도까지 일단은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고요. 2,1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제노코이. 제노코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800원에 25%인데. 22,800원에 25%. 네, 제노코가 또 우주항공 관련주죠. 어제 오늘에서 또 무인 잠수정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는데, 자, 시청자님,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보름 됐습니다. 한 보름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제노코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어요? 네.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 부분이. 예, 길게 네. 가져가야 되는지 단기로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그 전망을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령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우주항공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이고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움직였다가 오늘 다 조정받았어요.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세트레가이라든가 아스트라든가 종목들을 보게 되게 오늘 다 마이너스 나왔는데 이 종목만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차트로는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네요. 보니까 해서요. 그냥 기업 내용 자체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회사고 또 예사의 주요 제품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예사 제품 자체가 위성 탑재체라든가 본체라든가 발사체라든가 위성 운영과 관련된 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 초기 단계 쪽이고 또 관련 쪽에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다면 또 예사가 또 적지 않은 회사도 아니고 다만 예사가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한 500억대 정도에다가 영업이익 한 4, 50억 정도. 올해는 약간 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상향 조정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무난하게 실적을 다른 뭐 우주항공 종목들은 적자나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거 감안한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안정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차트 흐름상 일단 기술적으로는 당장 매수를 좀 장을 좀 받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소외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뭐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 약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매수가 유입이 좀 된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18,000주 정도 약간 좀 매수가 유입이 좀 됐고 오늘 거래량도 오래간만에 지금 50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거래량이 급증을 좀 했거든요. 거래량이 수반을 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 지금 현재 24,000원도 전후에서 지금 매물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충분히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27,5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즉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10% 정도 못 미치는 2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접근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필요 없을까요? 예, 이 종목은 앞서기다 실적이 따라준 주식이고 또 네. 주가 자체가 충분히 하방을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27,500원 목표가로 보라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장기로 가져가실 건가요? 중기로 보실 건가요? 네, 참고하셔서 그때까지 좀 좀 고민을 생각을 해보셔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싸바이오80님께서 프로그램명이 너무 좋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아주 듬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건강이님께서도 박준현 운용형님이랑 김민준 전문가님 보려고 매주 화요일만 기다린다라는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김영미님께서도 우리 멘토님들의 시원시원한 종목 진단이 매력인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김민준 전문가님 또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뉴로메카라는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2,000원이네요. 비중을 25%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로봇주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요. 뉴로메카 5만 원까지 한번 뛰어 올랐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11,000원에서 5만 원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쉬어감이 잠깐의 쉬어감인지 아니면 상승의 끝인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전 상승의 끝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원래 그 냉혹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뷰지만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쵸. 전문가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로봇 시대나 AI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2차 전지 시대도 도래하고요. 수사차 시대도 도래하고 신재생 시대도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AI나 로봇 시대가 아직은 그 성장주의 틈바구니에 들어가기는 좁다는 거죠. 좀 먼 미래 이야기라는 거고. 네. 여기에 따른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지능형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 위주로 돼 있어야지만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 앞으로도 실적도 좋아지고. 다행인 거는 이제 긍정적인 먼저 기업 내용을 좀 말씀드려 유로메카는 산업용 로봇 쪽입니다. 예전부터 벌써 7, 8년 전부터 인디라는 협동용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벌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전방 산업에 진출을 좀 해있는 쪽이고 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매출액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 네.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적 가서 좀 보시고 오겠죠. 이거 이제 실적을 펴면 로봇 가지시는 분들 할 말이 없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98억 찍었고요. 78억 적자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흑자 써야 되겠죠. 올해 가이던스 15억 잡혀 있습니다. 영업이익 200억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 지금 흑자 못 쓰면 관리 종목 지정 100%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에요. 그나마 재무 건전성은 조금 확보가 돼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이던스에 따른 영업 실적과 매출액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연 합당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로봇이나 AI 관련 지금 밸류에이션 나오는데 130배 뭐 측정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뭐 130배는 더 되면 더 될지 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AI나 로봇에 뭐 챗봇 GPT 나왔을 때도 경고 시그널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모멘텀 단계에 주가가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한 주가의 차트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종목에 관해서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가 차트 모습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48,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10,000원입니다, 지금. 5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휘황찬란하게 갔던 게 언제입니까? 2021년이었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하게 갔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가 그때 메타버스 시장이 도래할 거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4년 연속 적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액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멘텀 단계에는 이렇게 비이성적인 시세가 날 수밖에 없고 초기 단계에 잡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시청자님이 간과했던 것은 시장에 42,000원이면 눌림목도 아니고 5일선 타겟 때 잡으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 시청자님이 실수하신 부분이에요. 모르고 하시지는 않았고요. 이건 다 파동 모습이 다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주 뭐 기초적인 거죠. 엘리어트 파동이나.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점, 기술적인 진입 자리도 별로 안 좋았지만 실적이나 매출액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것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밸류에이션도 메리트 없다. 수주 잔고도 높지 않다. 단지 성장주의 한 틈바구니 속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좁다.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다 줄 서 있고요.
우주항공까지도 줄 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3만 원 지지 라인을 보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님이. 월봉으로 조금 더 봤을 때 28,000원. 여기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농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주가 무너지게 되면 2만 원 또 거뜬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아마도 고민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100%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저가 부분이 34,55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무너질 때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런 마인드실 거예요. 내일 제발 31,000원에서 반등이 좀 나와라. 여기가 마지막 안전판 역할이다. 안전판의 역할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이평선이나 지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항성 지지선은 무너지려고 있고 뚫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늘상 기업의 내용과 글로벌 시황이 먼저다. 어찌됐건 되든 안 되든 저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만 저는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종가 무너지면요 내일 전량 매도고요. 조금 러프하게 33,000원 매도 가격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는 4만 원 정도 보실 것 같은데 4만 원도 힘들어 보이고요. 반등 목표가 35,0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끝이다라고 단호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뭐 밸류라든지 실적, 수주, 그리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등 모두 다 지금 당장 끌어줄 만한 힘이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고요. 33,000원 그리고 35,000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까요? 네. 자,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HPSP요. HPSP.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이고요. 비중 30%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HPSP 전화 주신 분 말고도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종목이에요. 장재현님, 선호김님, 그리고 순영방류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관련 주고 한 달 전부터 올랐다가 다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도 운영형님께서 또 장비주 뭐 눈여겨보라고 말씀도 주셨거든요.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네. 한 일주일 전쯤 된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운영형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형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HPSP 가지고 네. 계신 분이 맞나 보네요. 네. 제가 어제 유튜브 끝나고도 제가 종목 상담을 했는데 이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적정 주가는 주당 EPS 900원짜리니까 딱 말해서 27,000원, 8,000원인데 올해 28,000원 고점 찍었다. 예. 그래서 단기는 반등밖에 안 나온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견을 제가 다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HPSP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기 자본이익률이 ROE가 작년대 50%가 넘는 회사예요. 아마 상장 회사 중에서 ROE 자기 자본이익률이 50% 넘어간 회사가 없어요. 거의 탑이에요. 제가 배워야 산다해서 리스트를 뽑아줄 때 이 종목이 맨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본이익률 자체는 수익성이거든요. ROE 지표가 성장성 지표이기도 하고 이 종목이 탑인데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그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건데 예산 회사가 높은 이유 자체가 반도체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에 모두 해당되는 고압 열처리 장비를 만든 회사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아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제품이.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아니면 13,000원대에서 주가가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100% 정도 올라갔거든요. 100%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 이제 대단한 회사인데 대단한 회사면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니까 현재 반도체 아마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주가 떨어져서 1조 7천억인데 아니 원익 IPS보다 아마 시가총액이 더 높을 거예요.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종목 1등이지 않습니까? 주가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 1조 5천억이에요. 원익 IPS보다 시가총액이 현재 주가가 떨어졌지만 높은 회사예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PER 30배면 제가 알기로는 EUV 공정의 대단한 세계 1등 회사인 ASML인가요? 그 회사가 아마 PER 기준에서 30배, 40배 받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27,800원이면 30배거든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회사지만 또 반도체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은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본다 한다면 지금도 2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을 감안하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해 고점 28,000원 이상 돌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지금 주가 가기 위해서는 상승폭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이 가격대를 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2만 2,000원 정도 되네요. 22,500원. 이걸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깨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단한 회사고 또 반도체가 최근도 며칠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오면 약간 이 종목도 또 앞서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올해 고점 28,000원은 내년도 정도 가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괜찮거든요. 올해 하반기 연말이라든가 내년도 가야지 지난 3월 말 내지는 4월 달에 달성됐던 그 29,000원, 28,000원 이상은 도달하지 않겠나. 현재는 낙폭 과대에 따라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염두에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1동 평소에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반등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2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560, 7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주가 지수 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2,650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실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23,500원, 800원 내지는 24,000원대에서 반등 이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이후에 내년 연말이라든가 내후년도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24,000원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는 의견. 다만 이 회사 좋은 회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주가 떨어진다고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하는 의견만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반등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 주셨고요. 24,000원쯤의 반등 이후 연말까지 또 고점 돌파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조금 전에 개장한 미국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다우가 약간 지금 약세로 출발을 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현재는 0.1%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P는 0.3%, 나스닥은 0.47%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조세가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저희 내일장 계속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네요. 둘셋하나님께서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종목 진단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5,2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분할하기 전에 매수를 하시고 한참 기다리셨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김민준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까 하나솔루션 얘기했었잖아요.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 좋게 봅니다. 그쵸? 근데 네. 이제 그 태양광을 투자할 때 신재생 에너지의 대다수를 투자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솔루션 했는데 투자 기간을 좀 어떻게 하실 거냐 먼저 여쭤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TV를 보시겠지만 신재생 파트에 대해서 그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2022년부터 주가들이 다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적이 딱히 전년 동기 기준 좋을 만한 기업들을 손꼽을 정도예요.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 타격이 크고,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인데, 그 신재생 파트 분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박하다.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박하냐? 밸류에이션도 별로 안 비싼데, 하나솔루션 PER 9배거든요. 근데 태양광 노원 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돈 안 되는 것도 띄어냈잖아요. 백화점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물적 분할은 주주들 입장에서 환영이거든요. 야, 제발 돈 안 되는 백화점 이런 거 좀 가져가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 다니신 분들 그 물적 분할을 하더니 뭐 뒷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주를 왜 물적 분할하는 갤러리를 주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태양광 업체들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저점의 마지막 수혜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그 대장이 이제 호랑이가 돌아왔는데 올해 이제 아까 AMPC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IRA 감축법에 관해서 그 앞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가이드스가 이제 2025년부터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금액이 1조 원이 약 넘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찐 수혜주들은 그 신재생 파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이제 분할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수급 상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밸류 실적 괜찮고 밸류 괜찮고 수급 상황 괜찮고 삼박자가 나쁘지 않은 측면이고 코스피 종합지수에 좀 대형주다 보니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터인데 아직도 2,500선. 하반기를 보면 내년 초나 올해 하반기 보면 2,700선, 800선 얘기가 나오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전망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금방 옵니다. 11월, 12월. 가져가는 전략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55,000원이고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과감한 추가 매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고요. 단기로는 그 시청자님은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65,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 가이던스는 뭐 77,000원까지 제시를 했을 텐데, 이거는 장기 목표가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데, 45,000원 정도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을 때 극히 드물다고 보는 쪽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1분기,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아질 일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게 많죠. 수급, 실적, 밸류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의 밸류가 14배 정도까지 좀 줘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신재생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장기 목표가 65,000원. 장기 투자로 갔을 때는 어떠느냐? 장기 투자로는 전 7만 원 이상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단기로 치고 빠질 건지, 단기는 내가 짧게 봐야 되겠구나. 장기로 가게 되면 7만 원 이상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나. 투자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지수가 낮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최하 목표가 7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만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65,000원, 장기적으로는 최소 7만 원입니다.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